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고려대학교 약학과 논술 문제 3. 제가 제목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중복조합 그리고 정규분포라고 했죠. 아마 강의 문제 풀고 답 맞추는 것보다 이 제목이요. 또 출제됩니다. 중복조합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기본 원리를 학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규분포와 관련되는 거, 정규분포는 통계, 전부 다 정규분포 얘기죠. 자, 그럼 제시문부터 한번 볼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이 중복조합의 수를 NHR이라고 한다. 자, NHR을 계산할 때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로 계산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건 얘기를 안 했네. 그 다음에 한 번의 시행에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 그럼 P, Q 합은 1이겠고,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자. X, 이항분포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네.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NP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항분포이고 BM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X가 스몰 x1 확률은 N의 독립시행에서 X번 특정한 사건 A가 일어나야 되고 X번이 일어났으니까 PX는 Q의 N- 확률 질량 함수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또 계속 볼까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나는 정규분포, 평균이 NP, 분산의 NPQ인 정규분포에 근사적으로 따른다. 오, 됐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에서 그 확률 분포는 이와 같다.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표를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집합 X 9 이하의 자연수, 집합 Y 7 이하의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이라고 했는데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이죠. 근데 수능보다는 한 단계 높여놨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X가 1에서 4까지는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고 5에서부터 9까지는 이 식을 만족하고 그리고 경계점이 되는 4와 5에서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한다. 이렇게 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보세요. 공역이 7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커봤자 7이고 그리고 자연수니까 아무리 작아봤자 1이기 때문에 뭘 발견했습니까? F4의 값은 1이 되어야 되고 F5의 값은 7일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함수의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다른 점에서 함수의 값이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찾으면 되겠네. 오케이. 첫 번째 조건에서 F1의 함수의 값은요. 크나 같다. F2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F3에서 함수의 값은 F3 플러스 2 이와 같이 되겠죠. 4에서 함수 값은 1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은 F4 플러스 3인데 1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4요. 옳지. 나 1보다 크나. 오, 그렇게 되돌아가는 F1, F2, F3을 정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조건에 의하였더니 F5 크나 같다. F5가 얼마였습니까? 7이요, 7. F5가 7이고요. 그럼 F6, 그 다음 F7, 그 다음 F8. 대학에서 아주 좋아하는 논술 전형의 문제입니다. F9, 제일 작아봤자 얼마? 1.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F6, F7, F8을 정해주면 되겠네. 옳지. 지금 아래쪽이 더 편합니다. 이거 먼저 계산해 볼까요? 1부터 7까지 7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 F6부터
F9까지 4개를 택해주면 되는 그 가지수는 7H4가 됩니다. 따라서 나는 12 컨비네이션 4. 이놈은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해 줬더니 210. 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위에 거 계산해야 되는 상황인데, 선생님, 나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F3이 될 수 있는 값은 1하고 2 두 가지밖에 없네. 아, 그래. 그러면 첫 번째 F3이 1일 때 확인해보고 두 번째 F3이 2일 때 확인해보겠습니다. F3이 1이라고 하면 1보다 크나고 그리고 F1, F2 플러스 1이고 내가 1이어서 3 이것이 되네요. 그럼 1과 3 사이에서 중보를 활용하여 나 2개를 정하면 되니까는 3H2가 되는데 안 되는 경우 하나 들어가 있죠. 1 택한 경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1이면 내가 제로잖아. 그 밖에는 다른 건 다 되네요. 그거 한 가지를 빼면 되겠죠. 따라서 3H2는 4 콤비네이션 2 마이너스 1이고 6 마이너스 5가지의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보면요. 1보다 크나고 차분하게요. 논술이기 때문에 제가 차분하게 서술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왔을 때였고 내가 4입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죠. 4H2 1부터 4까지 중에 하나, 2개를 정해주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 또 있습니까? 예. 내가 1 되는 경우는 내가 제로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놈을 빼야 돼요. 따라서 4H2는 5 콤비네이션 2 그리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9가지가 옳지. 다 더하면 몇 개? 14가지가 나왔어요. 그 각각에 210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의 개수는 14 곱하기 210에 됐어요. 이거 뭐 계산해도 되는데 저는 큰 숫자라서 그냥 그대로 놓을래요. 계산해주면 2940개라고 정해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능에서 기본적인 4점짜리 유형 형태죠. 중복 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이고 이것은 고려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아주 선호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두 번째 걸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정규분포와 관련되는 것들인데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문장이 길어요. 논술은 제시문도 있지만 이 문제 지문도 있어서 길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만 정확하게 알면 그다지 어려움이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어느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계가 한 해 동안 정상 가동되지 않는 달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정상 가동되지 않는 달의 수. 그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와 같다.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죠. 1년 한 해니까는 다 가동됐거나 1년 내내 멈춰 제로부터 22까지. 이 공장은 같은 종류의 기계 100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기계가 정상 가동될 확률은 서로 독립이다. 기계마다 2021년 초에 130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였다. 기계마다 130만 원이기 때문에 모두 100대니까 여기다 100을 곱하면 전체 보험료 총액이 나오겠네. 기계마다 가입된 이 보험의 보장 내용은 1년 동안 정상 가동되지 않는 달의 수가 4 이상이면 연말에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준다. 2021년에 이 공장의 기계 중 정상 가동되지 않은 달의 수가 8 이상인 기계가 없을 때, 뭐뭐일 때의 조건부 확률이네. 그때 2021년 말에 받는 보험금의 총액이 2021년 초에 낸 보험료의 총액보다 크게 될 확률이라고 물었네. 읽었습니까? 정신이 없죠?
잘 읽어야 돼요. 수학은 읽게. 자, 그럼 먼저요. 보험료의 총액이 얼마인 걸 한번 볼까요? 보험료의 총액은 130만 원씩 100대의 기계이기 때문에 단위는 만 원. 네. 이거겠네. 그래? 근데 뭘 물었는데? 받은 보험금 총액이 보험료의 총액보다 크게 될 확률을 물었어요. 그러면은 받은 보험금이 얼마 이상, 얼마라, 이것보다 크게 돼, 얼마요? 예. 이것보다 크게요. 이것보다 크게 되도록 해야 되니까는, 이게 고장난 기계의 대수를요, 기계의 수를 y라고 하면은, y라고 하는 값이 13보다 크게 되는 확률, 나를 구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예, 이걸 먼저 이렇게 찾아내서 문장을 제가 다르게 또 변형했죠. 예, x라는 변수는 저기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보험료 총액은 이와 같다. 보험금은 저 조건을 만족하면은 기계당 1,000만 원씩을 받았기 때문에 저 조건을 만족하는 고장난 것이 13대 초과하게 되면 돼. 그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y가 어떤 확률 분포를 갖는지 이것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y는 뭐지? 100대 기계 중에서 이와 같이 되는 기계의 수요. 뭐? 정상으로 가동되지 않은 달이 4 이상인데, 근데 조건이 또 있잖아. 정상으로 가동되지 않은 달의 수가 8 이상인 기계가 없을 때라고 했어요. 네, x는 뭐예요? 정상으로 가동되지 않는 달의 수. 그러면은 기계 한 대가 보험료를 받게 되는 확률을 구해보면은 확률은 다음 같은 걸 구하면 돼요. x가 어떻게? 4 이상. 어떻게 되었을 때 x가 8 이상인 것이 없어야 되니까는 고장난 기계가 7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예, 이와 같은 조건 아래서 이렇게 되는 확률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주어져 있네. x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네요. 오케이. 나 다음 같이 합시다. 자, 7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니까는 스몰 x라는 값이 0에서부터 7까지 요거 이항 분리시켜서 분수의 합을 하면 되죠. 13분의 14에다가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나를 계산하였더니 1일 때 제일 앞에 거 남아있고 13분의 14에다가 1일 때 제일 앞에 거 뭐겠어요? 제로일 때 제로까지 포함해서요. 1 마이너스 7 넣었더니 8분의 1 되나요? 다시요. 9분의 1이요. 네, 분모를 계산했어요. 이제 분자는 4 이상이기 때문에 x가 4에서부터 여기까지로 제한되어 있잖아. 4에서 7까지를 구하면 되겠네. 조건부 확률 구하는 것에 의해서. 그러나 13분의 14에다가 4일 때 첫 번째인 5분의 1이 남게 돼 있고요. 끝에 7, 9분의 1,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내가 바로 뭐라고?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이요. 즉 문장으로 서술하면은 정상으로 가동되지 않은 달수가 8 이상인 기계가 없을 때 정상으로 가동되지 않은 달의 수가 4 이상일 확률을 구하였더니 저 확률 질량함수에서 이와 같이 되었다. 복잡하죠?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했더니 내가 10분의 1이나 옳지.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저 y라고 하는 것은 이항분포입니다. 왜? 독립적으로 된다 그랬잖아. 몇 대의 기계? 100대의 기계입니다. 기계 하나가 보험료를 받을 확률 10분의 1입니다. NP, OK 되었어요. 100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나는 정규분포에 근사합니다. 평균 NP 구했더니 12. 이 정도면 포기하시고 아니요. 고려대학교 약학과 갈만하잖아요. 이건 뭐 의대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럼 정규분포로 근사합니다. 그 다음 5의 제곱 오케이 되었어요. 자, 이제 나만 계산하면 되죠.
자, 이제 나를 계산합시다. 정규분포에서 나를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이 10이고요. 표준편차 시그마가 5가 되는 정규분포에서 13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13 초과하는 거. 그럼 표준정규분포로 고치죠. 간격 차이가 3. 표준정규분포. 선생님 이거 제대로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NPQ 계산 993의 제곱이에요. 993입니다. 그럼 나는 크다 1. 오케이 되었죠. 따라서 0.5에서 0에서 1까지 확률을 가져다 빼주면 되니까는 앞에 표에서 0에서 1까지 표준정규분포 확률이 0.341이었고 따라서 답을 구해주면요. 0.159가 되었고 그대로 놔도 되고요. 퍼센트로 답하면 15.9%라고 하면 됩니다. 자, 우리 뭘 구했습니까? 보험료 총액보다 받은 보험금이 더 크게 될 확률은 15.9%라는 걸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확률 문제를 풀 때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률 변수를 기호로 표시하고 확률을 이용해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지 보면 돼요. 그럼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 y가 무슨 분포인지만 찾아내면 됩니다. 근데 만만치 않았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이 확률 통계 공부 어떻게 대학에 원서 내놓고 그때부터 해도 됩니다. 문제를 풀려가지 말고 내용을 가지고 기본 원리 개념을 익히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문제를 또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하루 4,000리터의 생수를 생산하는 어느 공장에서 생수병의 용량이 A 밀리리터일 때 생수병에 담기는 생수의 양은 평균의 A이고요. 표준편차가 10분의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대. 뭐가? 생수 양이요. 한 병에 담겨있는 생수의 양이 이걸 X라고 해볼까요? X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A이고요. 표준편차가 10분의 A니까는 분산 10분의 A 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이 생수공장은 용량이 250ml인 16개를 한 상자에 넣어서 득용 판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통계에서 어떻게 표본 평균이에요. X바 표본 평균이. 표본 평균이 어떻게 되는 건 알죠? 표본 평균은 모집 단위 정규분포이면은 평균은 모집 단위 평균하고 같고 분산은 이것을 n으로 나누는 값이죠. 100n분의 a 제곱. 이와 같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요. 그래서 한 상자에 담긴 생수병의 양이 3,800ml 이하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단품을 하거나 불량품인 거예요. 용량 미달이요. 그런데 이 생수공장에서 부적합 판정되는 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용량을 낮췄습니다. 작은 병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16개짜리가 27, 보세요. 250 곱하기 16이라고 계산하는 값이나 160 곱하기 25라고 하는 건 25, 16하고는 똑같아요. 한 상자의 용량은 똑같습니다. 다만 포장 방식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부적합 판정 기준은 똑같다. 그렇게 포장 방식을 변경하면 하루 판매 부적합 판정 상자의 수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논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또 그날 생산되는 생수는 그날 모두 판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큰 병으로 묶어져 있는 걸 사는 거하고 작은 병으로 묶여져 있는 걸 사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부적합 판정, 용량 미달인 것이 적은가? 자, 그걸 판정하라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은 생수병 1리터, 1.5리터짜리도 있고, 그래서 조그마한 것도 있죠. 왜 조그마한 걸 했을까? 들고 다니기 편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부적합 판정으로 검사에 불합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쌤 이거 두 가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250ml짜리로 16개로 한 상자를 만들었을 때와 160ml짜리로 25개로 한 상자로 만들었을 때 부적합 판정 나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 각각의 경우 나 X바는요 N이 16입니다. N이 16. 250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이겠네요. 용량 근놈으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네. 예. 그러면 나 여러분요. 정규분포 이거. 예. 정규분포 이거 250이 평균이고. A에 250을 넣고 여러분 가이다 계산하면요. 9분의 제가 이거 그냥 계산해 왔으니까 그대로 보세요. 집어넣었어요. 4분의 25의 제곱. 자, 이와 같은 정규분포입니다. 자, 나는요. 정규분포 160 그리고 A에 160을 넣고 N에 25를 넣고 가이다 표시해 보면요. 요거는 5분의 16의 제곱. 예, 이와 같이 됩니다. 자, 보세요. 표준 편차가 어떤가요? 얘께 더 크지요? 예, 이건 좀 작아요. 자, 이럴 때 뭘 구하면 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것은 다음 같은 확률을 구하면 돼요. X바가 X바로 만들어놨고 얼마인가 하면은 16개의 포장이 이만큼 나누기 16해서 표본 평균을 해야 됩니다. 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 평균을 해요. 그렇게 계산했더니 3,800 요 나누기 16이라고 해서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표본 평균 X바라고 하는 값이 작거나 같다. 237.5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요것도요. 3,800이 한 상자 용량인데 25개 들어요. 나를 계산해서 가져다 놨더니 X바가 작거나 같다. 150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자, 이 확률은 각각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서 계산하면 되죠. 자, Z라는 값을 갖다 넣으십시오. X바 마이너스 M 그리고 나누기 표준 편차로 계산하였더니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계산했더니 Z가 160하고 이런 가지고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5가 나온 옳지 그러면 됐어요. 자, 그럼 이 정규분포에서 한번 보세요. 표준정 제로이고 여와 스트레이트. 마이너스 2 이하의 확률. 부적합 판정입니다. 마이너스 2.5 이하의 확률이 훨씬 더 적죠. 예, 그래요. 그래서 작은 소용량으로 포장하면은 품질 검사에서 불량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표준정규분포표를 보고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0.023이 나오고요. 여러분 계산해 보면 0.006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 박스 용량이 얼마요? 계산해서 이와 같이 나왔어요. 한 박스 용량이 똑같아요. 하루에 4,000리터를 생산했죠. 그러면 4,000리터를 가지고 몇 박스를 만들 수 있는가 확인했더니 한 박스는 저와 같아요. 1,000박스씩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 1,000박스 중에 이만큼이니까는 불량 부적합 판정은 23상자입니다. 이와 같을 때 불량 부적합 판정은 6상자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팍 줄었죠. 네, 이런 걸 서술해 주면 됩니다. 그래. 다시 볼까요? 자, 하루 4,000리터의 생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250ml짜리 16개를 한 상자 단위로 판매했을 때와 소포장인 160ml 25개를 한 상자로 했을 때 4,000리터를 한 상자 단위로 나누면 1,000상자니까 각각 1,000상자씩 하루에 다 팔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부적합 판정 받게 되는 경우는 표본 평균에 의해서 그 확률은 2.3%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에서 부적합 판정받는 확률을 구하여 봤더니 0.6%입니다. 따라서 250ml 16개를 한 상자로 하였을 때 하루에 부적합 판정은 23상자가 나오는데 160ml 25개를 한 상자로 했을 때는 고작 6상자뿐이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줄일 수가 있죠. 예, 이것이 마트에 가면은 대용량으로 또는 소용량으로 여러 개를 묶어서 포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많이 어려웠죠?